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네, 국민의힘 징계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BS 김기화 기자 그리고 엑스파일의 장성철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동산법 위반 의혹 대상자 12명이었는데 네. 바로 실명제로 가야죠. 바로 명단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12명을 발표했는데 오늘 모든 언론이 12명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네, 과연 이렇게 12명의 의원인데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5명이나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명단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캠프 홍보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뭐 지금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의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까지 뭐 다 연루가 됐으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뭐 골치만 아팠겠습니까? 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팠을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언을 해왔죠.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고 22일 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어제는 한 3시간, 오늘 한 7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네. 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 소명도 듣고 나서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3시간 전에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네. 이것은 불공정하다. 권익이 잘못이다. 비구성 요건이 되지도 않은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 여당도 이 권익의 자료를 다 그냥 다 오픈해라. 그런 식으로 공격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강력한 징계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과거의 발언부터 일단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탈당만 하면 뭐하냐. 탈당하면 정치적으로 잠깐 곤란을 겪는 것이고 언젠간 복당시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아니 그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던 당대표가 지금은 권익위를 비판한다고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해온 거는 같아요. 네. 더 강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치를 보면 반쪽짜리 조치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탈당 요구잖아요. 이거는 당규상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을 내보내려면 탈당 권유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열흘 후에 자동 탈당하게 돼 있는 규정이 당규에 있는데 탈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의원이 나는 탈당 못 하겠는데 버티면은요 더 이상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탈당 권유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이게 너무 좀 건너뛰어가지고 저희가 정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우선은 요걸 일단 정리를 다른 의원들 명단이 거론된 의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좀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도 이제 반쪽 징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자, 과연 어떤 결론을 냈는지. 12명 중에서 6명은 소명 완료. 그러니까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오냐 공정위에서.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렇게 했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해명이 됐다. 이렇게 절반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 6명은 착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 냈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 냈고 요 5명 이철규, 정찬민, 이주환, 최춘식, 강기훈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를 한 거고요. 말씀하신 탈당 대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요구는 뭔가 좀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일상 용어라
강제성이 없다면서요, 또. 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게 이제 권유랑 요구랑 뭐 제명이랑 다 이게 단계가 다른데요. 네. 사실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그냥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예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그러니까 뭐 탈당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싫은데요? 그대로 된다. 싫은데 하면 이제 안 하는 안 되는 겁니다. 거예요.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제명됐네요. 제명이 됐지만은 이제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네. 이제 제명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근데 저 제명 조치도 반쪽 제명 조치예요. 왜냐하면 제명도 반쪽이 또 있는 거죠. 국민회의의 당원 당규상을 보면은 예. 윤리위원회에서 네. 의결을 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제명 최종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제적은 3분의 2 이상으로. 그러니까 네. 7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못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무경 의원이 아니 이거는 당원 당규를 위반된 제명 조치예요.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면 네. 이것도 제명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잠시만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준석 대표가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징계는 굉장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일단 소명을 들어보면 예. 또 억울하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마라톤 회의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저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시 현장에 계셨던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 오늘 뭐 회의 분위기 굉장히 열띠었을 것 같은데 그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열띠기보다는요. 네. 그냥 좀 조용히 그다음에 좀 심각하게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위원님 그동안에 이제 당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할 것이다라고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징계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 당 대표는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요. 네,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또 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이 권익위에서 제출된 대로 바로 전부 다 탈당 권유하자 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거기에 그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그 서류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권익위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고 국민들께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출하는 서류잖아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좀 차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만약에 검사의 공소장이 이런 수준이 물론 검사의 공소장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유출을 해본다고 해도 너무나 약간 허접한 수준이어가지고 네.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이거는 소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12명을 억지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과 숫자를 맞췄다. 예, 민주당과 숫자를 맞춘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약간의 의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명을 더 강하게 요구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강력한 징계를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건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왜 항상 당대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 우리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했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는 또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의 네.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제 완전히 100% 따랐다 이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또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는 최고위원들이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 끊고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이 되었다는 6명. 네. 심지어 이제 권익위의 내용이 허접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잣대가 달랐다. 네, 그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소명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밝혔어요. 네. 정확히는 아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세 의원에 대해서는요. 일단 문제가 된 부동산이 본인 게 아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걸로? 가족 소유입니까?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의원 본인이 이 투기 행위에 직접 개입한 바가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다 나머지 3명도 토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소명이 됐고 네. 이미 매각을 했거나 즉각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징계 안 한다. 이런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 처분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소명을 들어보니까 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한 건데 애초에 권익위에서 가족까지 조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파일 입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시험시 드리려고 권익위 이 대외 자료를 제가 네. 다 가져왔어요. 아, 또 파일 들고 오셨군요. 제가 나중에 드리고 갈 텐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본체랑 창고 이거를 벽돌에서 판넬로 바꿨다.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것이 부동산 투기랑 뭔 상관입니까? 자, 오늘 그러면 징계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뭐 간단하게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할 말은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고 네. 국민들은 아 너희들도 역시 내로남불이구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기아 기자, 장석철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